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석 거시경제학 챕터 11장 이번 시간에는 7절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요,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라는 학자가요, 영국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실업률을 놓고 원래는 이제 명목임금의 상승률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라는 데이터를 당시만 해도 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명목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 봤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거를 나중에 이제 명목임금 상승률을요, 물가랑 비슷한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로 표현하고요. 요거를 그냥 파이 이렇게 써서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 필립스 곡선은요, 다음과 같은 거기 책 44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마리 토끼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요거 실업률을 우리가 잡아야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지금이 엄청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A 영역이라 할게요. A 영역은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되게 낮지만 실업률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실업률은 낮게 조정을 했지만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이게 뭔지 아세요? 토끼야, 토끼인데 두 마리를 동시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하향하게 되면 이 필립스 곡선이 AS 곡선과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했을 때 당연히 두 마리 토끼 중에 둘 다 잡기는 어렵지만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높은 실업률이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경제 침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오일 쇼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사실은 여기 C점에서 이렇게 D점으로 가게 된 거야. D점으로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추가된 필립스 곡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총수요, 총공급 곡선 할 때 총공급 곡선과 필립스 곡선이 두 개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살짝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기가 만약에 침체됐어. 경기가 침체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업률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 있잖아요. 얘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 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AS 곡선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얘와 얘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필립스 커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얘랑 얘를 보나 얘를 보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AS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네 둘과의 관계 있잖아요. 얘네 둘과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오쿤의 법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확대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럼 국민소득은 증가합니다. 실업률은 낮아져.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겠죠? 화살표가 반대로 됐네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필립스 곡선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여기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E0에서 E1 이렇게 AS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률은 작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하게 되면은 여기 단기의 필립스 커브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점을 찍으면 여기가 E0에서 E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은 두 개 똑같은 맥락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6페이지 가보시면 고전적 필립스 곡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필립스라는 이름을 따서 필립스 곡선 이렇게 붙이게 되었어요. 자, 447페이지 여기는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명목임금 상승률 요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 447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씁시다. 그냥 파이는 이렇게 말로 쓰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요거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요거 명목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율과 같게 되고 이퀄 여기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쓰면 돼. 요거를 음수로 하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줄게요. 책에 있는 대로 봅시다. 그냥 책에 있는 대로 447페이지 가보시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놨습니다. 베타 아니면 알파라고 하고 0보다 작다 음수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베타로 해서 0보다 크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U와 U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실업률이고 여기가 물가상승률이야.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베타 U 플러스 베타 UN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면 얘가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기울기 이렇게 돼요. 기울기. 네, 이해되시죠? 자, 얘가 뭐야? 철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필립스 곡선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요거 마이너스 베타 요 절편이 여기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로 바꿔서 쓴 건데 사실 뭐 달라질 거 없으니까 이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거의 의미는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다 다시 써드리면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거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 동시에 달성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긴축적인 정책을 써서 총수요 감소 정책을 쓰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어. 우리 AS 곡선 생각하시면 돼. AS 곡선 생각하시면 AS 곡선을 뒤집은 게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총수요를 긴축해서 총수요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Y고 여기는 P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 물가는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 얘기는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 물가 잡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실업률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정부가 이렇게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던 실업률을 잡던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케인즈의 재정금융 정책이 효과적이다. 두 마리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는 반드시 잡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니 경제가 침체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같이 돼서 여기가 찍힌 거야. 두 개 점이. 이거 두 개를 연결하면 필립스 커브가 우상향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안정적인 필립스 곡선, 안정적인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의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안정적인 필립스 곡선의 의문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거 어떻게 정부의 안정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케인즈 학파는 그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원래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필립스 커브가. 근데 이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인 겁니까? 하면 이동한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과 요 점이 보인 거예요. 자,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 겁니다. 필립스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AS 곡선이 단기 AS 곡선이야. S도 쓸까요? 역시 상방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이것도 뭐 단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뭔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너 알지? AS 곡선은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게 오일 쇼크와 같이 이렇게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면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케인즈 학파는 그렇게 오일 쇼크가 발생한 그런 1970년대 그걸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필립스 곡선의 가정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상향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AS 곡선하고 사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아무튼 비용 인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AS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과 생산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요.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필립스 곡선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합니다. 그럼 요 점에서 요 점 가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통화주의 더 프리드만 펠프스라는 학자들은요. 비용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이거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요. 기대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베타로 쓸게요. 책에 있는 것처럼. U에다가 UN 이게 자연 실업률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필립스 커브였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더 들어가는 거야. 기대 물가 상승률 이게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공급 비용 측면에서의 충격이 이제 케인즈가 강조하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앞서 살펴본 거랑 같아요. 별로 달라질 건 없는데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파이는 마이너스 베타 U 플러스 베타 UN 플러스 파이 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 얘가 뭐야? 얘가 바로 수직축 절편이 된다니까 절편 이렇게 됩니다. 절편. 얘는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 이렇게요. 기울기.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절편이 올라가게 되니까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기대의 역할을 강조해서 기대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립스 곡선과 영향 미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과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A에서 시작을 해요. 정부가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기대를 반영해서 처음에 이제 적응적 기대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썼어요. 총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1번 예상치 못한 총수요 증가를 하게 되면 요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물가는 올라갔지만 국민소득이 또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로 따지면 여기 A에서 B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UN이 바로 뭐냐면 자연 실업률이야. 완전 고용 하에서의 실업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완전 고용 하에서의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 하에서의 실업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게 되는 실업이 아예 없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완전 고용 수준보다 더 경제가 과열되는 B쪽으로 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 B쪽으로 가는 거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완전 고용 수준보다 우리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해 보시면 Y가 YM보다 더 커지게 되면 경제가 과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과열 상태가 돼. 그럼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 어떨 때 이렇게 됐냐면 기대로 반영하면 과소기대 상태야. 과소기대 상태입니다. 자, 과소기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하셔도 돼. 근데 뭐야, 야, 물가가 말이야 P라고 쓸게요. P보다 과소기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카스 공급 곡선 다시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Y는 YN, 루카스 공급 곡선과 필립스 곡선,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알파, P-P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과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알파는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Y는 YN보다 커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 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뭐야, 물가가 올라갔잖아. 얼마나 올라간 거야? 여기 보시면 AD가 이동한 게 수직거리만큼 올라간 거야?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만큼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근데 노동자들이 인식하는 물가 상승은 요만큼 B점이니까 요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만큼.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얘가 기대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실제는 원래 이만큼 녹색깔만큼 올라갔는데 그래서 과소기대 해가지고 B점으로 가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라는 게 뭐야? 장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격이 신축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예상을 하는 거야. 착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화폐 환상이 없는 거야. 예상이 정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환상이 없는 거야. 노동자들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과소기대에서 정확한 기대를 하게 되니까 뭐야, 야, 물가가 이만큼 올라갔잖아 해서 어떻게? 그래서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검정 색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B에서 C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대했던 여기 나와 있는 기대 물가 상승률이 정확하게 녹색깔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예상을 하게 되면 스톱! 근데 완전 고용 산출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 보시면 화폐 환상에서 깨어나서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고 그럼 이제 순서를 따지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것은 단기에 잠깐 착각을 했다가 장기가 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뭐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을 바꾸는 건데 그냥 넘어가시고요. 하지 마시고. 자, 합리적 기대 하에서 필립스 곡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 물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고전 학파 뭐 할 때, 세케인지 학파 할 때 요 세자의 합리적 기대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니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기대 중에서 적응적 기대 가설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차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하거나 예측 오차가 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예측 오차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예측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으나 but 평균적으로는 예측 오차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오차는 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기대 하에서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앞에 했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있을 때 단기에는 이렇게 있는 거야. 자, 필립스 곡선 할 때 여기가 자연 실업률인 거 아시죠? 자,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쭉 해서 여기가 자연 실업률, 장기 필립스 커브다 라고 하면은요. 자, 만약에 단기 필립스 곡선이 여기도 이렇게 있다 합시다. 단기 필립스 커브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점점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인플레이션율이 3%야. 자, 뭐 우리 책에 좀 많은 설명이 없어서 그냥 책 정도 수준에서만 끝이도록 할게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면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A점이라 하면 이게 자연 실업률 수준이 돼. 자, 우리 필립스 커브 다시 한번 써볼게요. 파이는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마이너스 베타 U 마이너스 UN 플러스 기대가 여기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뭐 글씨 잘 안 보이세요? 좀 진한 걸로 할게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 2는 마이너스 베타 U 마이너스 UN 요 식은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요. 기대 물가랑 실제 물가가 같아지는 점, 그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5%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3% 실제 물가인데 기대 물가가 3%, 그럼 요게 바로 자연 실업률 수준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A점 상태인데 만약에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적 경기 부양책을 썼어. 그러면 A에서 이렇게 B쪽으로 가게 된다니까? 그럼 B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가 만약에 4%라고 할게요. 그럼 B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더 작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여기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한번 보시면 지우고 봅시다. 지우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자, B점 한번 볼게요. B점에서 자, 현재 물가 수준은 4%죠. 기대 물가는 얼마야? 3%네. 지금 물가보다 기대 물가가 어떻게 해요? 더 작아요. 과소기대입니까? 과다기대입니까? 과소기대 아니겠습니까? 과소기대 상태가 됩니다. 기대로.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그치? 이 필립스 곡선에서 과소기대가 되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더 작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열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실제 실업률은 4%인데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3%라고 착각한 거야. 화폐 환상에 빠진 거야. 그럼 노동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뭐야, 야 물가가 4% 올랐네. 기대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필립스 곡선에서 얘기할 때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상방 이동하는 거지. 얼마까지? 그치, 여기 4%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럼 녹색깔은 기대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 물가 수준이 4%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합리적 기대에서는 정부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요, 기대 물가가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적 기대에서는 오랫동안 한참 여기 머물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는 신속하게, 그래서 거의 바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요, 우리가 반인플레이션, 디스건달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되면은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이 증가, 경기 침체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희생률이라 합니다. 45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1%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GDP를 포기해야 되는가,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뒤에 문제도 나와 있는데, 여기 인플레이션율이고요, 여기 Y가 있습니다. 여기 실업률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 여기 산발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파이와 U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필립스 커브야. 그래서 필립스 곡선,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Y와 U와의 관계가 이게 오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1% 변화시킬 때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 낼 때도 제시해 줄 겁니다. 요게 오콘의 법칙, 이렇게 해서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얘가 AS 곡선이잖아. AS 곡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 물가를 1% 줄이려고 해. 그러면 얘 경제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소하니? 얼마나 희생하니? 요거 두 개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희생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라는 희생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요거를 희생을 좀 가능한 한 작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 기대 가설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서서히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급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점에서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C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서서히 하는 걸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점진적인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A에서 B로 갔다가 서서히 가는 거야. 서서히 이렇게 쭉 갔다가 조금씩 가서 C로 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 증가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정책, 이런 방법이 있고요. 요거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땐 또 콜드 터키라 해서 급냉 정책, 급진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자, 바로 물가를 잡으려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확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크게 갔다가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재미난 게 바로 뭐냐면,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기대 하에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믿어요. 정부를 신뢰하는 거야. 신뢰하고 정부가 또 미리 공표를 합니다. 정책을 공표하게 되면은 공표 시 이게 믿는 거야.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물가는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은 딱 한 번만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급냉 정책을 실시했을 때, 급진적인 정책을 실시했을 때 훨씬 더 아무런 희생 없이 여기서 바로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고통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순식간에 갔다가 뿅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4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정부 정책이 정부가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뭐 이렇게 뭐 늑대다 이렇게 외치고 뻥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뭐 이제 많은 정부들은 이렇게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용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론상 이렇게 합리적 기대 하에서 정부가 신뢰받고 공표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번 탁 정책을 실시했을 때 오히려 희생도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읽을 거리에 경제 고통지수 미저리 인덱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또 역시 오쿤이라는 학자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있죠.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가지고 고통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업의 개념부터 유형부터 대책, 이론 살펴봤고 인플레이션도 여러 가지 개념부터 원인, 더 나가서 이 둘을 같이 설명하는 게 필립스 곡선인데요. 그 필립스 곡선은 우리가 AS 곡선하고 똑같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진 않고 기본적인 내용 정도에서 끝냈는데요.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잘 익히시면서 기대 부과된 필립스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 물가가 상승했을 때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는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심화 문제에 객관식 형태로 돼 있는데 뭐 설명을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